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제9절에 있는 환의 직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군에 대해서도 직합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직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군의 경우에 두 개의 이제 군이 있을 때, 즉, G1이라는 군과 G2라는 군을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두 군의 연산을 좀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서클, 하나는 스타로 연산을 좀 다르게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두 군의 직합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뭐 다이렉트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G1과 G2라는 두 집합에 대해서 일단 곱집합을 이제 생각을 먼저 하고, 물론 이제 곱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쌍들을 이제 원소로 하는 집합을 의미하죠. 즉 A1은 G1의 원소고요. A2는 G2의 원소를 생각을 해서 그러한 것들로 구성되는 모든 순서쌍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 곱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곱집합을 생각을 하고 이러한 곱집합의 연산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연산은 성분별로 우리가 약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G1에 있는 원소들은 서클 연산을 할 수가 있고 G2에 있는 원소들은 스타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G1하고 G2의 곱집합에 있는 A1, A2라는 원소와 B1, B2라는 곱집합의 원소를 연산을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성분별로, 즉 A1과 B1은 모두 G1 상에서의 원소이기 때문에 G1 상에서의 서클 연산을 우리가 하면 그 결과가 G1의 원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A2와 B2는 모두 G2의 원소가 되므로 G2 상에서의 스타 연산을 이제 할 수가 있고, 그 결과는 G2의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G1과 G2의 곱집합의 원소가 되죠. 이만큼이. 그래서 이렇게 그 성분별로 연산을 이제 하는 것으로 곱집합의 연산을 이제 부여하게 되면 두 개가 군일 때 이것도 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현대대에서 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물론 이때 이 곱집합에 우리가 이러한 연산을 이제 부여를 할 때 항등원을 생각을 해보면 E1, E2가 곱집합에서의 항등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E1은 G1의 항등원, E2는 G2의 항등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A1, A2의 역원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A1 인버스와 A2 인버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물론 A1 인버스는 G1상에 있는 원소의 역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A2 인버스는 G2상에서 A2의 역원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군의 직합은 혹은 다이렉트 그 직적이라고도 얘기했었는데요. 그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환으로 확장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한 것과 같이 두 개의 환을 생각을 이제 하겠습니다. 두 개의 환을 생각을 했을 때, 두 환을 이제 하나의 집합으로 생각을 해서 다음과 같은 곱집합을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 곱집합의 원소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R1에 있는 원소와 R2에 있는 원소를 각각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으로 하는 순서쌍들을 원소로 하는 그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곱집합을 생각을 하고, 자,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는 환으로 간주하고 싶기 때문에 이 곱집합에 두 가지 연산을 이제 부여를 하고자 합니다. 즉, 덧셈과 곱셈을 이제 부여를 하고자 하는데요.
덧셈도 그렇고 곱셈도 그렇고 성분별로 우리가 정의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덧셈의 경우에는 지금 곱집합에 속하는 A1, A2와 B1, B2의 덧셈은 지금 이 덧셈은 이 곱집합에서의 덧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약속을 하는 그것은 성분별로 하겠다. 즉 A1하고 B1은 R1에 있는 원소인데 R1에 있는 두 원소를 우리가 더할 수가 있죠. R1의 덧셈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덧셈을 해서 R1의 원소를 하나를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A2하고 B2 두 번째 성분은 모두 R2의 원소인데 이 R2의 원소 두 개를 이제 더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R2가 마찬가지로 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성분별로 각각의 환에 대해서 덧셈을 이제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성분으로 하는 순서쌍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곱셈도 마찬가지죠. 자, 곱집합에 있는 두 원소에 대해서 곱집합에서의 이제 곱셈을 약속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냐면 각각의 성분별로 곱셈을 합니다. 자, A1하고 B1은 R1에서의 이제 곱셈이 주어져 있을 텐데 그 곱셈을 해서 그 R1의 원소를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비슷하게 A2하고 B2는 모두 R2의 원소인데 이 R2 상에서 곱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곱셈한 결과를 이제 두 번째 성분으로 하는 순서쌍을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을 곱셈으로 약속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덧셈과 곱셈을 곱집합에 부여를 했을 때 이것이 환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자, 환이 되기 위해서 일단 덧셈에 대해서 아벨군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 교환법칙, 그리고 덧셈에 대한 항등원, 덧셈에 대한 역원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이미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별도로 확인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리뷰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은 A1, A2 곱집합의 원소라고 생각하고요. 이것과 B1, B2 마찬가지로 곱집합의 원소를 더하고 이것과 또 다른 곱집합의 원소 C1, C2를 이제 더해보는 거죠. 자, 각각의 순서쌍이 곱집합의 원소이기 때문에 A1, B1, C1은 모두 R1의 원소이고요. A2, B2, C2는 모두 R2의 이제 원소인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더해보면, 자, 일단 덧셈을 여길 먼저 해야 되겠죠? 성분별로 하겠습니다. 성분별로 하게 되면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가 되겠죠? 자, 그 결과에다가 C1, C2 순서쌍을 더하는 것인데, 자, 이것도 성분별로 더하는 것이니까 이 덧셈이 이 성분과 이 성분을 더하는 거죠. 자, 더하는데 순서가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이 A1 더하기 B1이 결정이 되고 나서 그 값에 C1을 더 더함으로 우리가 이제 괄호를 써서 명확하게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분도 비슷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 R1과 R2가 환이기 때문에 R1 상에서의 덧셈이나 R2 상에서의 덧셈이나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했던 것을 그대로 다시 반복을 해보면 지금 여기다 쓰죠. A1, A2 더하기 B1, B2 더하기 C1,
C2를 이제 더해 볼 때, 자, 쭉 조금 전과 같이 반복을 하게 되면 A1 더하기 B1 더하기 C1 괄호 A2 더하기 B2 더하기 C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값과 이 값은 R1이 환이므로, 즉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하므로 같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 값과 이 값도 R2에서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와 이 결과가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와 이 결과가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1이 성립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하게 결국은 성분별로 연산을 우리가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결합법칙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방식으로 교환법칙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그 정도로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A3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바로 00이 되겠죠? 자, 물론 이제 구분하자면 앞에 있는 0은 R1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고요. 0이고요. 뒤에 있는 0은 R2에서의 0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자, 더할 때 0 더하기 A1, 0 더하기 A2가 될 텐데, 자, 이 값이 A1이 되겠죠? 그 두 번째 성분은 A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을 더하면 이 값이 나오는데, 따라서 이 녀석이 물론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것만 확인하더라도 이 녀석이 그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곱셈에 대한 덧셈에 대한 여권 생각을 해보면 A1, A2와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물론 마이너스 A1은 R1에서 A1의 덧셈에 대한 여권을 의미하고요. 마이너스 A2는 R2에서 A2의 덧셈에 대한 여권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해보면 00이 나오는데 이 녀석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므로 결국 이 값은 이 녀석의 덧셈에 대한 여권이 되겠습니다. 즉, 이것을 간단하게 표기하면 A1, A2의 덧셈에 대한 여권은 각각을 덧셈에 대한 여권을 생각을 해서 그것을 성분으로 하는 순서상을 생각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 아벨군, 가환군 라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할 것이 곱셈에 대해서 그 결합법칙이 성립하는가, 즉 M1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곱셈과 덧셈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가, 즉 분배법칙이 성립하는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M1과 D도 비슷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건 따지는 것은 조금 이따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 환의 조건들을 다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생각한 곱집합의 성분별로 덧셈과 성분별로 곱셈을 이제 연산으로 부여를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환이 되는데, 이 환을 R1과 R2의 직합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direct sum이라고 부를 텐데요. 직합을 우리가 추후에 또 한 가지를 더 도입을 할 텐데, 그 경우와 구분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 경우에는 external, 외적인 직합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대비해서 내적인 직합, internal direct sum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우리가 도입을 할 텐데요. 그것과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때는 외적인 직합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환을 간단하게 표기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가운데를 동그라미 그다음에 플러스 기호를 같이 써서, 보통 이제 O 플러스라고 있는데요. 이 기호를 써서 두 환의 직합을 나타내는 기호로 쓰겠습니다. 자, 물론 앞에 있는 환 R1과 뒤에 있는 환 R2가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두 동일한 환의 직합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 대신에 그냥 R제곱이라고 우리가 나타내기도 하겠습니다. 자, M1과 D 이 두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곱셈에 대해서 이제 그 결합법칙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두 원소를 곱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체 괄호를 하고 나서 C1, C2를 나중에 곱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자, 앞부분이 뭐가 되냐면 성분별로 하는 건 A1, B1, A2, B2가 되겠죠? 그것과 뒤에 있는 C1하고 C2를 곱하는 것인데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하는데 A1하고 B1이 먼저 곱해져 있으므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면 괄호를 써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도 A2, B2의 C2의 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첫 번째, 두 번째 성분이 각각 R1, R2에서의 곱셈인데요. 그러한 곱셈이 결합법칙이 성립하므로 A1, B1, C1, A2 괄호 열고 B2, C2와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A1, A2라는 원소와 B1, C1 첫 번째 성분, B2, C2를 두 번째 성분으로 하는 환에서의 순서상의 곱과 같겠고요. 자, 앞에 있는 A1, A2는 그대로 두고 뒤에 있는 것을 조금 더 바꿔보면 B1, B2라는 순서상과 네, 그다음에 조금 C1, C2라는 순서상의 곱을 이제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이와 같은 그 곱집합에서의 곱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배법칙도 비슷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분배법칙은 두 가지를 모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이제 모두 확인을 해야 되지만 뭐 각각 비슷한 방법일 테니까 하나만 좀 자세히 살펴보고 나머지는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한번 보면 자, A1, A2와 B1, B2를 더하면 A1 더하기 B1, A2, B2가 되겠죠? 그것과 이제 C1, C2를 이제 곱해보는 건데요. 자, 그것은 성분별로 곱셈을 하는 거니까 A1 플러스 B1 곱하기 C1이 되겠고요. A2 플러스 B2 곱하기 C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각각의 성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각각 R1, R2에서의 이제 그 연산이 될 텐데 R1, R2에서는 환이니까 이런 분배 법칙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A1, C1 더하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곱셈이 가능한 거죠. B1, C1 그리고 뒤에 있는 두 번 성분도 마찬가지로 A2, C2와 B2, C2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좁으니까 일로 계속 이어서 쓰면 자, 이 값과 이 값을 성분으로 하는 순서쌍을 생각을 하고요. A1, C1, A2, C2죠. 더하기 두 번째 이 값과 이 값을 성분으로 하는 순서쌍 B1, C1, B2, C2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 앞에 있는 것을 보면 A1, A2와 C1, C2를 곱한 것이고요. 더하기 뒤에 있는 순서쌍은 B1, B2와 C1, C2를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과 같은 이제 계산을 할 때 이와 같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하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한 다음에 더한 것, 즉
이 값과 이 값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1번도 마저 확인을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앞에서 생각한 그러한 연산에 대해서 곱집합은 환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환을 우리가 직합 그리고 이렇게 표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직합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example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이제 이러한 개념을 뭐 따로 도입을 하지는 않았지만 R 스퀘어라고 하는 이러한 집합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즉 A, B인데요. A, B 모두 실수인 그런 순서쌍을 생각을 했었고 이러한 그 순서쌍들끼리의 덧셈과 곱셈을 조금 전에 우리가 한 것처럼 성분별로 덧셈, 성분별로 곱셈을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이제 하나의 환이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이 R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금 일반적으로 얘기한 그러한 직합에 해당하는 실수체와 실수체를 이제 직합을 한 환이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정수환과 정수환을 직합을 한 것이 G제곱이 될 텐데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예제로 살펴본 그런 환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직합에 대해서 간단한 몇 가지 성질들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 R1과 R2에 대해서 첫 번째, R1과 R2가 가환한일 필요충분 조건은 R1과 R2의 직합이 가환환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필요충분 조건인데요. 자, 한번 이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1과 R2가 모두 가환한이라는 것과 필요충분 조건이 직합이 가환한이라는 건데요. 자, R1과 R2가 가환한이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자, 직합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좀 간단할 것 같네요. 동일하긴 하겠지만 R1과 R2의 직합이 가환환이다 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을 보죠. 잠시만요. 네. 자, 가환환이라는 것은 이제 환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가환환이라는 얘기는 곱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의미죠. 즉 A1, A2와 B1, B2라는 이 직합의 두 원소를 곱할 때 이 값이나 B1, B2하고 A1, A2를 곱한 거나 같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 A1, A2, B1, B2는 직합의 임의 원소인데요. 그것은 결국 임의의 A1, B1 in R1 그리고 임의의 A2, B2 in R2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앞에 있는 그 곱셈의 결과는 A1 곱하기 B1 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분은 A2 곱하기 B2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른쪽 곱셈은 B1 곱하기 A1, B2 곱하기 A2가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임의의 A1, A2, B1, B2에 대해 성립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반복해서 써야 돼서 이 부분을 갖고 오도록 하죠. 네. 자, 이것이 성립을 하는 것인데요. 네. 물론 이것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져야 되는 거죠. 순서성이 같다는 얘기는. 즉 A1하고 B1이 B1과 A1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값과 이 값도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2, B2와 B2, A2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립을 하는 것이 임의의 그 A1, A2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써보면, 자, A1, B1은 B1, A1, for 임의의 A1, B1 in R1, and 그리고 A2, B2, B2, A2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쓰고 이제 and로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것의 의미는 첫 번째 이 조건이 R1이 가완한이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조건은 R2가 가완한이라는 겁니다. R1 즉 R2가 모두 가완한이라는 것과 동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럼 계속해서 그 다음 성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성질은 그 두 개의 환을 직합을 할 때 그 순서를 좀 다르게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즉 R1을 앞에 쓰느냐, 뭐 R2를 앞에 쓰느냐, 라고 하는 이제 그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순서가 다르게 되면 이제 만들어지는 곱집합은 다르겠지만, 구조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환의 구조는 이제 동일하겠습니다. 그래서 R1과 R2의 직합이나 R2와 R1의 직합은 순서가 다르긴 하지만 서로 구조는 구조는 동일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두 개의 환이 동형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소모피즘을 우리가 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이소모피즘을 그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죠. 자, R1과 R2의 직합에서 R2와 R1의 직합으로 가는 링 아이소모피즘을 우리가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A1, A2라는 원소를 대응을 시키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시키는 게 좋을 것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A1은 R1의 원소고, A2는 R2의 원소이므로, 그런데 이제 그것을 R2, R1 순서로 지금, 된 순서상으로 대응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아마도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순서상을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함수를 생각을 해보고 이러한 함수가 실제로 아이소모피즘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소모피즘. 네. 자, 이것이 1대1 대응이라는 사실은 거의 자명하고요. 덧셈과 곱셈을 보존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동형 관계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R1과 R1'이 동형이고 R2와 R2'이 동형인 경우에는 R1과 R2를 직합을 하는 것과 R1'과 R2'을 직합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R1과 R1'이 구조가 동일하고 R2와 R2'이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앞에 있는 직합이나 뒤에 있는 직합이 서로 동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1과 R1'이 동형이므로 어떤 아이소모피즘 F가 존재합니다. R1에서 R1'으로 가는 그것을 F1이라고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그 R2하고 R2 프라임이 동형이므로 R2에서 R2 프라임으로 가는 아이소모피즘이 존재할 텐데요. 그것들 중에 하나를 F2라고 하겠습니다. 자, F1과 F2를 사용한다면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R1과 R2의 직합에서 R1 프라임과 R2 프라임으로 가는 아이소모피즘을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동형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면 A1, A2라는 원소를 어떻게 대응을 시키면 구조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자, A1이 있으면 A1으로부터 R1 프라임에 있는 한 원소로 좀 대응을 하고 싶은데, 그러한 대응을 알려주는 아이소모피즘 중에 하나가 F1입니다. 따라서 F1, A1으로 대응을 시키도록 하고요. 자, A2로부터 비슷하게 F2, A2를 생각을 해보면, 이 값은 R1 프라임, 이 값은 R2 프라임에 있는 원소가 되므로 우리가 F를 F1과 F2를 사용을 해서, 즉 첫 번째 성분은 F1에 의해서 대응시키고 두 번째 성분은 F2에 의해서 대응을 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F가 아이소모피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그 스몰 f1, 스몰 f2가 아이소모피즘이라는 사실로부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하나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곱셈에 대해서 보존하는지만 우선 생각을 해보면 A1, A2와 B1, B2의 곱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 직합에서의 곱을 생각을 했을 때 성분별로 곱셈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대응을 시키면 첫 번째 성분은 F1에 의해서 대응을 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 성분은 F2에 의해서 대응을 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F를 정의를 했고요. 자, 이 값을 보면 F1이 연산을 보존하기 때문에, 곱을 보존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F2도 마찬가지로 연산, 곱을 보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쓸 수 있고요. 자, 이 값을 보면 첫 번째 성분이 F1A1, 두 번째 성분이 F2A2인 그 원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원소는 간단하게 쓰면 F의 A1, B1이 대응되는 값입니다. 그것과 첫 번째 성분이 F1, B1, 두 번째 성분이 F2, B2가 되는 원소는 결국 A2, 잘 썼죠, 여기를? 네. 여기가 A2죠? 네. 여기가 B1. B2가 에서 F에서 대응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성분이 F1, B1, 두 번째 성분이 F2, B2가 되는 순서쌍이므로 그 순서쌍 두 개를 곱한 결과와 같기 때문에 곱을 보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사실로부터 3번 성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한환의 경우에 몇 가지 성질들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R1과 R2가 유한환인 경우에 R1과 R2의 직합도 유한환이다 라는 것인데요. 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일 텐데요. 그 이유는 R1하고 R2의 직합을 집합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 집합은 결국 위수를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집합 입장에서는 R1과 R2의 곱집합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곱집합의 위수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을 텐데요. 자,
곱집합의 위수는 각각의 집합이 위수가 얼마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의 곱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R1하고 R2라는 곱집합은 A1, A2들을 다 생각을 한 것인데 A1은 R1에 있는 모든 원소, A2는 R2에 있는 모든 원소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곱집합에 있는 순서상의 개수는 결국 R1에 있는 원소가 몇 개 있는지와 R2에 있는 원소 몇 개 있는지를 이제 곱하면 됩니다. 그런데 R1과 R2가 유한한 환이면 각각의 위수가 유한한 값이고요. 두 값을 곱한 값도 유한하기 때문에 이 값이 유한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합은 환은 환이기 때문에 유한한 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계산한 것과 같이 곱집합의 위수가 각각의 집합의 위수의 곱과 같기 때문에 이런 등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유한한은 아니더라도 단원군과 관련된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1과 R2에 대해서 우리가 단원군을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R1도 단위원을 가지고 R2도 단위원을 가진 경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R1의 단위원 1은 R1의 0인 0과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R2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만일에 전에도 여러 번 했었는데 1과 0이 같은 경우는 어느 경우밖에 없죠? 그 환이 원소가 하나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위원과 0이 다르다라는 이 조건은 이러한 원소 하나만을 가진 환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각각의 단위원을 가지고 있으면 R1과 R2의 직합도 단위원을 이제 가집니다. 이때 그럼 단위원을 가진 환이기 때문에 이 환의 단원군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단원군을 우리가 앞에서 U라고 표기를 했었는데요. 직합의 단원군은 R1의 단원군과 R2의 단원군의 곱집합으로 주어지는 군 입장에서의 직적이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프로덕트. 이 두 개의 집합이 같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집합이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A1, A2라는 원소가 R1과 R2의 단원군에 포함이 될 필요충분 조건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단원의 정의를 생각을 하면 될 텐데요. 단원의 정의는 이 값은 0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R1에서 0은 0이라고 쓰려고 하고요. R2에서 0은 0'이라고 좀 구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서상이 직합에서의 0인 0,0'과는 다르면서 어떤 다른 원소가 존재를 하면 우리가 단원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원소냐면 자, 이 원소와 이 원소를 곱셈을 했을 때 단위원이 되는 그런 이제 원소 B1, B2가 존재하는 경우죠. 자, 그것을 써보면 A1, A2와 B1, B2를 곱한 것이나 혹은 B1, B2와 A1, A2를 곱한 것이나 뭐가 되는 거냐면
직합의 단위원이 되는 것인데요. 직합의 단위원은 1,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B1, B2가 존재한다는 것과 이제 동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과 또 동치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조건 생각을 해보죠. 자, B1하고 B2라는 것은, 자, B1 입장에서는 R1에 있는 원소인데요. 자, A1하고 지금 B1을 곱하는 거나, B1하고 A1을 곱하는 거나 1이 되는 그런 조건을 만족을 하는 원소입니다. 자, 그리고 B2 입장에서는 A2, B2 곱이나 B2, A2의 곱이 1' 되는 그러한 원소가 존재한다는 것과 동치가 됩니다. 자, 물론 이제 그 한 가지 좀 조심할 것이, 위에 있는 명제는 이제 이 조건뿐만 아니라 A1, A2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조건 하에서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E1이 존재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B2가 존재하기만 하더라도 A1이 0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을 합니다. 자, 그것을 여기다가 한번 써보죠. 자, 어떤 B1이 존재하는데 A1, B1, B1, A1 곱이 1이 되는 그러한 B1이 존재하면 A1이 0일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만일 A1이 0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이 1은 A1 곱하기 B1인 것 같은데 A1이 0이라면 0 곱하기 B1이 1이라는 것인데요. 0과 B1을 곱하면 무조건 0이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1과 0이 같다라는 것을 이제 얻어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 가정하고는 어긋나죠? 모순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단위원이 0과 다르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따라서 A1은 0이 아니라는 것이 보장이 됩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는. 그래서 위에서는 이제 이런 조건을 썼지만, 물론 이제 위에는 그 조건을 만족하면 아래에 있는 B1과 B2가 존재한다는 것을 성립할 거고요. 거꾸로가 문제인데, 즉 이쪽 방향이 문제일 텐데,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B1이 존재하면 A1이 0이 되질 않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B2가 존재하면 A2도 0이 되지 않습니다. 0'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자동으로 만족을 합니다. 이러한 그 전제 하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동일한 동치 명제가 되겠고요. 자, 이것의 의미는 결국 A1이 곱셈에 대한 역원이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니까 A1이 R1의 단원이 된다는 의미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B2가 있다는 뜻은 A2가 R2의 단원이라는 것과 동일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즉 A1, A2는 R1의 단원군과 R2의 단원군의 곱집합에 속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과 이 집합은 서로 동일한 집합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가 집합으로서 물론 같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군과 군을 우리가 이제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이제 군이 바로 이 직합의 단원군이 되겠습니다. 그 연산은 이제 그대로 우리가 성분별로 이제 부여를 했기 때문에
집합만 같기만 하면 두 개는 이제 왼쪽, 오른쪽은 이제 군 입장에서도 서로 같은 그런 군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를 좀 잠깐 보죠. 예를 들어서 R1을 정수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R2는 그냥 0 하나만을 가진 환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R1에는 단위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0과 다릅니다. 하지만 R2는 뭐 0 하나밖에 없으니까 0 자체가 단위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R2에서는 0과 단위원이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지금 만족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럴 때 R1과 R2의 직합을 생각을 해보면 정수환과 0이라고 하는 이 환의 직합인데요. 일단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성분은 이제 모든 정수를 다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 성분은 0만 생각을 하는 그러한 환이 되겠습니다. 자, 이 환에 단위원이 있을까 없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죠. 단위원은 네, 있습니다. 1,0이 이 직합의 단위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위원에 대해서 단위원을 이제 있으니까 우리가 단원군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직합의 단원군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죠. 자, 이것에는 1,0이 단위원이니까 단원에 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1,0도 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원이 됩니다. 자, 하지만 G의 단원군을 생각을 해보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만을 이제 원소로 가지고 있고요. 자, 0 하나만을 가진 환에 대해서 단원을 생각을 해보면 공집합이 됩니다. 자, 단원의 정의가 0이 아니면서 곱셈에 대한 여건을 가지는 것인데요. 지금 이 집합에는 0밖에 없으므로 0이 아닌 원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집합이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단원군의 곱집합은 이 경우에는 오른쪽이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도 공집합이 됩니다. 이쪽이 공집합은 아니지만 이쪽이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곱집합이 공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호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르면서 왼쪽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항상 성립하지만 같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같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인 상황의 생각을 이제 하나 해보기 위해서 간단한 example 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생각한 R2라는 즉 실수체 R과 실수체 R의 직합을 생각을 해보면 R과 R은 당연히 단위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합도 단위원을 가지는데 1,1이 직합의 단위원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녀석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정리 3.9.2에서 각각이 가환한이면 직합도 가환한이라는 사실로부터 실수체 각각은 당연히 가환한이죠. 따라서 두 녀석을 직합을 한 것도 가환한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번을 위해서. 자, 하지만 정역이 되지 않습니다. 정역이 되지 않는 거니까 당연히 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실수체는 그 자체는 체가 되지만 체와 체를 직합을 한다고 해서 체가 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정역이 되지 않는
것을 좀 확인하면 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을 텐데, 실제로 그 0, A,0과 0,B를 곱하게 되면 A하고 B 상관없이 0이 됩니다. 따라서 그 앞에 있는 원소가 0이 아니면 이 전체는 0이 아니고요. 그리고 B도 0이 아니면 이 전체가 0이 아니면서 곱셈을 했을 때 0이 되는 것이 존재하므로 그러한 것이 이제 0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 제곱에는 0인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경우에 단원군을 생각을 해보면 실수체에서는 1과 0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등식이 성립을 할 텐데요. 그 실수체와 실수체를 직합을 한 R 제곱의 단원군은 이것을 적용해 보면 각각의 단원군의 곱집합과 같은데, 체가 되므로 0을 제외하면 전부 다 단원이 됩니다. 따라서 R라고 우리가 단원군을 표기하기도 했었는데요. R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0을 제외한 나머지로 구성된 집합이 R였습니다. 즉 R와 R의 군 입장에서 다이렉트 프로덕트가 결국 단원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쉬었다가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